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초췌해요. 이제 항상 뭐 간단하다고 하지만 항상 간단하지 않죠? 오늘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설명 하나 올려보고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쉬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중개업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뭐 노하우죠. 또 기본적인 노하우, 건방지지만 뭐 건방진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이제 노하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매물 접수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매물 접수라는 게 집주인분이 이제 매물을 내놓으시고 부동산이 매물 접수를 하고 이 접수된 거를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보시고 이제 현장에서 방까지 보고 이제 계약을 하신다는 이제 이런 기본 섹터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매물 접수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전에도 매물 접수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한 매물 접수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물 접수를 하실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과 이제 조금 유두리가 있는 내용들 뭐 이것 좀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이 있다고 할까요? 상가가 있다고 할까요? 그 집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주인분이 이제 빌라 월세를 하나 내놓으시는데, 뭐 아파트 월세를 하나 내놓으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방 3개짜리에 좀 연식이 좀 돼서 보증금이 이제 1000에 50 정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1000에 50에 방 좀 빼달라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돌다가 뭐 주택을 발견을 했는데 뭐 이제 다가구 주택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 뭐 이제 방이 똑같은 조건에 뭐 한 1000에 50짜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물 접수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매물 접수를 하실 때 이제 부동산 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1000에 50이면 1000에 50 고스란히 접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집주인분한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1000에 50 외에 관리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어디까지 포함이고 어디까지는 개별이 되는지 뭐 전체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당연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물건 접수를 할 때 내가 계약을 하기 쉽게 이 물건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집주인분은 1000에 50을 고집을 하셔서 1000에 50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시세에 맞춰서 1000에 50, 그 다음에 뭐 보증금 500에 얼마 뭐 이렇게 내놓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임차인 분들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과연 월세를 구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 500을 선호를 할지 1000을 선호를 할지 아니면 반전세 형식의 2000, 3000을 선호를 할지, 자, 임차인분들 생각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집주인분의 매물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증금 1000에 50으로 매물 접수는 했지만 이 물건을 계약을 하기 쉽게 집주인분을 설득을 시켜놔야 돼요. 뭐 사모님이라고 할게요. 사모님 그 집을 1000에 50에 내놓으셨는데 혹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시냐? 예시당초 물건 접수할 때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자, 물건 뭐 접수할 때 이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시냐? 그래서 집주인분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나 이제 부천 뭐 약간 수도권 내에는 분위기가 이 정도예요. 이제 보증금 100만 원당 월세가 이제 10,000원, 20,0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보증금 100만 원을 올리면 10,000원이 월세가 내려가요. 그러면 보증금 이제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올린다 그러면 월세가 10만 원이 깎이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수도권 내에는 얼추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간혹 가다가 100만 원당 2만 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건물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서울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신축 건물은 종종 100만 원당 2만 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형성된 기본적인 틀이 100만 원당 월세가 10,000원이 왔다 갔다 계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계약을 하기 쉽게 하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1000에 50으로 광고를 하는 게 쉬울지, 아니면 보증금 100만 원당 5만 원 환산을 보증금 100만 원당 월세를 10,000원 환산을 해서 보증금 500만 원 500을 내리고 월세를 5만 원을 올려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55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게 쉬울지, 아니면 보증금 2,000에 월세 40으로, 아니면 보증금 3,000에 월세 3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방을 계약을 하기 쉽게 쪼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주인분한테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아니면 대면에서 물건 접수를 하시면서 이 물건을 계약을 하기 쉽게 보증금을 쪼개놔야 된다. 자, 300% 하면 좋죠? 뭐 보증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임차인분들한테 뭐 부담이 덜 갈 수도 있어요. 월세는 올라가지만 초기 자본이 이제 낮으니까 임차인분들이 오히려 더 계약하기가 좀 수월해요. 생각 외로 보증금이 높은 것보다는 보증금이 낮은 거를 임차인분들이 선호를 하셔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낮은 게 계약 순환이 더 빨라요. 뭐 보증금 300부터 뭐 500, 1000, 2000 반전세 형식으로 3000 하다못해 전세도 놓으세요? 해서 다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1000에 50짜리 매물 접수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두세 개 이상으로 쪼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는 500으로 광고하고 동일 매물이에요. 하루는 1000으로 광고하고 하루는 2000에 얼마로 광고하고 동일 매물이지만 뭐 하루 날마다 이제 다른 금액으로 올려놓는다. 자, 이게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매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금액이 다르니까. 이건 1000에 50인데 이건 500에 55네. 이건 2000에 40이네. 이래서 임차인분들 눈에는 한 가지 매물이 세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1차적으로 손님한테 방을 보여주기 위함은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있어서 사진을 노출하고 대표 금액이 있을 거고 대표 제목이 있을 거고 그 밑에 크기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모든 사이트의 기본 틀이. 그러면 한 개는 내가 거실 사진을 올려놓고 1000에 50, 하나는 깔끔한 주방 사진을 올려놓고 뭐 500에 55만 원, 그리고 하나는 방 사진을 올려놓고 2000에 4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색을 갖춰놓게 되면 뭐 한 가지 매물이지만 우선은 세 가지로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손님들은 봤을 때 내 보증금 상황에 맞게 이 집을 편하게 구하실 수 있고, 뭐 한 가지 1000으로만 고집을 한다 그러면 1000으로 맞는 손님만 기다려야 되니까 매물 계약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물 접수라는 거를 할 때는 보증금을 항상 쪼개 놓으셔야 된다. 하다못해 월세 접수는 모든 매물을 다 쪼개놔야 돼요. 모든 매물을. 왜냐면 그래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중개업자 입장에서 계약하기가 수월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물 접수를 하는데 어떤 동에 다가구 주택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동에 다가구 주택,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원룸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동에 원룸 건물이 있어서 내가 월세 접수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500에 40만 원을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500에 40만 원 기준으로 매물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보증금은 뭐 공부를 조금 해서 쪼개놨어. 200부터 1000까지 쪼개놔서 500에 40만 원 기준인 원룸 월세를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뭐 대충 쪼개놨다고 계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왜 전화가 안 오지? 내가 봐도 지금 깔끔한데? 근데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같은 물건인데 어떤 부동산이 금액이 낮을 수도 있어요. 나는 500에 40으로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300에 40으로 올려놨네? 그러면은 월세가 100만 원당 만 원을 환산했을 때 2만 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죠. 나는 500에 40으로 접수했는데 왜 이 사람은 300에 40으로 올렸지? 동일 물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300에 40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아니 왜 동일 매물인데 허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절대. 이제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영업 방식이 다른 거고 매물 접수하는 능력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500에 40짜리를 300에 40으로 속여가지고 금액을 뭐 낮춰놓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100만 원당 만 원 환산을 한다고 하면 뭐 칠판에 안 그려도 되겠죠. 500에 40짜리가 300에 42만 원이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보다 금액을 낮게 놨으니까 야, 왜 같이 동종업계인데 허위로 올려놓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허위일 수도 있고 이게 정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어떤 동에 지금 원룸 건물 월세 매물을 접수를 한다 그랬죠. 다가구 주택의 월세 매물을 접수를 한다 그랬는데 항상 건물주분들은 처음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부동산, 신생 부동산, 처음 거래하는 부동산한테는 기대 심리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했던 300에 40만 원이 아닌 500에 40만 원으로 물건을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계속 우리 집 자주 빼줬던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뛰고 있는 젊은 프리랜서 분들이 있는 부동산들은 내가 여태까지 계속 300에 40만 원에 대해서 거래를 했는데 얘는 오늘 처음 전화 왔네? 그러면은 뭐 똑같은 매물인데 얘는 500에 40만 원 내놔야지. 이거는 집주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상 자주 거래한 애들은 집주인분도 유두리가 있게 월세 4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보증금 조정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처음 거래해서 처음 연락을 해봤더니 나한테는 500으로 주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동종업계끼리 인터넷상의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거는 개판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금액이 내가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집주인분이 또 기분이 나빠하실 수는 있어요, 사실. 사장님 혹시 이거 올린 거 저 아시는 분이 뭐 300에 40으로 구하신다는데 이 금액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다르게 돌려서 질문은 할 수 있죠. 질문은 사장님 다른 부동산은 300에 40에 알려주시고 왜 저는 500에 40에 알려주셨어요? 이러면 어떤 집주인이 이 사람이랑 거래할까요?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집주인도. 근데 돌려서 손님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고 간 게 300에 40도 되는 물건인가요? 물어보면 집주인도 300에 40도 상관없다. 나는 40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매물 접수를 하면 보증금을 쪼개는 것 이외에 또 뭔가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내가 올린 물건을 다른 부동산이랑 겹쳐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처음 거래하니까 나한테 비싸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하셨던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금액이 있다 그러면 광고 수정을 뭐 해도 되기는 해요, 사실. 근데 허위다 이러면 나도 허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조금 별로고 다른 부동산이 이 금액에 올려놨네 그러면 조심스럽게 집주인분 이제 약간 기분이 안 상하시게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금액을 낮춰놓을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계약하기 수월해지니까. 자, 기본적인 이제 매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매물 접수하는데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매물 접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매물을 받는 대신에 보증금을 쪼개서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색을 많이 맞춰놓는다. 자, 그리고 내가 왠지 매물 접수는 했는데 전화가 안 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인터넷상 개인적으로 내가 올려놓은 매물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왜? 같은 매물인데 나 혼자 높게 광고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매물 접수하고 광고를 올리는 제일 기본 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매물 접수하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것도 이제 또 올려볼 건데 오늘은 피곤해서 밥 먹고 퇴근해야 돼. 지금 술이 안 깨서 좀 힘들어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